얼른 미스터 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오늘 중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자, 헤드라인 한번 줘보세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3년 칩거 끝내고 사실상 경영 복귀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사실 마윈 하면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인터넷 혁명, 그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실질적인 개혁 개방의 아이콘이잖아요. 예. 마윈 딱 그럼 와 쨍마. 그래서 뭐 거의 글로벌 그 인터넷 시장, 그죠? 또 금융업까지 진출하면서 엔트그룹을 상장시켜서 사상 최대 상장이 될 거라고 막 그러던 차에 2020년 초겨울에 그냥 사라져 버리면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지금 마윈의 공식적인 직함이 뭔지 아세요? 직함? 네, 공식적인 직함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도쿄대학 도쿄 칼리지 개권 연구 교수예요. 아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개권에다가 연구 교수야. 그러니까 개권 교수는 그래도 강의를 좀 할 수 있는 거고 개권인데 연구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도 못했는데 최근에 강의를 한번 했더라고. 그게 화제가 될 정도. 그러니까 그냥 칩거.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면은 정권에 우리나라도 정권에 찍히면은 외유를 가야 돼요. 옛날에 김종필 씨 그랬잖아. JP 외유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가면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그런 나가는 게 아니야. 그게 유명한 어록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대 들어서 중국에서 일어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을 일구려고 했고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CEO 역할을 하는 마윈이라는 사람이 2020년 겨울부터 지금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 마윈이 임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예를 들면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타오텐, 타오바오와 티몰 그 그룹의 임원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래요? 야 우리 바꾸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리바바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빨리 개혁해야 되고 환경의 변화는 티몰이 아닌 타오바오에게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그런 신호탄 같은 것들을 이제 보냈는데 이날 회의 때 보면은 타오텐 그룹의 다이산 최고 경영자와 왕하이, 류펑, 루이만, 청다오방 각 부문 책임자가 모두 참석을 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행보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윈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알리바바 내부에서는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가 6.18 쇼핑 축제가 있잖아요. 예. 요게 종료가 되면은 그룹 전반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개혁을 마윈이 주도해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대한 투자나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BAT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죠? 바이두의 리헨용, 그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마윈, 그 다음에 텐센트의 마와텅. 지금 BAT라는 말을 써본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두 주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3년 차트인데 그냥 잊혀진 주식이에요. 예. 예, 물론 저 나스닥에서 거래된 ADR 기준인데 그 원주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보십시오. 2021년 고점 찍고 나서는 아예 반등의 기미 자체가 없죠. 그죠? 알리바바를 한번 볼까요? 더하죠, 저거는. 흘러내리네. 예. 마윈이 흔적이 없어진과 동시에 저 주식은 흔적이 없어진 주식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텐센트를 한번 보죠. 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네. 그죠? 근데 저 기간 동안에 저 미국의 기업들 한번 생각해. 제가 차트 그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비슷한 회사들 뭐 애플이라든지 또 뭐 아마존은 뭐 조금 예외예요. 아마존은 주가 추이가 다른 빅테크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했는데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 추이하고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저 기간이 뭐냐?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의 절호의 찬스였잖아요. 왜?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그때 마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2020년 10월 이 무렵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로 이제 옌트그룹이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 부분을 떼서 상장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예, 파이낸셜 부분인데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은행들은 수익의 80%를 가져가고 고객들에게 20%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쉽게 돈을 벌어온 탓에 비대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규제기관들은 몇 년간 은행 개혁을 얘기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민간 부문의 경쟁을 통해 은행 개혁을 실제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예전에 아니 이게 문제가 돼. 이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야 너 들어와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와봐 하고 나서 꿀밤 한 대 맞고 너 나가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IT로 뭐 커머스를 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오케이를 한 건데 이게 금융을 건드리네. 그런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뭐 공상은행이라든지 중국은행이라든지 뭐 농업은행이나 이거 다 국영은행이잖아요. 인민은행을 정점으로 해서 다 국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금융인데 알리바바의 옌투그룹이 이걸 파괴하고 들어간다. 이건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권위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돈줄을 지어야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민간 부분에서 금융 혁신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이제 톡 집어서 이제 이렇게 내친 건데 그때 이후에 사실 바이두의 리에농이나 텐센트의 마하통은 사실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발언도 잘 자제하고 이제 스타일이 그래서 마하통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한국의 경영자 중에 누구를 비슷하게 꼽냐면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을 많이 꼽아요. 이게 잘 안 나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가를 보시면 그죠? 그런데 마윈과 딱 대별되는 마윈과 딱 비교가 되는 미국의 경영자는 누굴까요? 마윈. 마윈도 일론 그때 머스크.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그렇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뭐 지난번 선거 때 공화당 지지자라고 난리치고 거기다가 지금은 디센터스인가요? 플로리다 주지사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그래도 중국 가가지고 뭐 비즈니스하고 인도 가서 비즈니스하고 뭐 그게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무언가 말을 하면서 나 지금 강제로 외유당할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미국 기업가들은 안 하거든요. 물론 법을 어기면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그렇죠. 법적 심판을 받는 거지. 네. 정치적인 심판을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마윈의 복귀를 보는 입장에서 저것도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죠. 조율 안 되고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군기를 잡은 거예요. 3년 동안. 야, 3년이 그 짧은 기간 아니거든. 그렇죠. 도쿄대학 개원 연구교수. 그러니까 3년 집권을 마치고 경영 복귀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 만약에 경영 복귀를 하면 마윈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중국 정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또 중국 정부는 그런 마윈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돼서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군기 잡는 것이 끝났다는 신호라면 우리도 또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과 정부의 관계 맺음은 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기업의 경영진이 따로 있고 공산당이 따로 있는 그리고 여기가 더 파워풀한 그런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김경환 의원이 나옵니다마는 중국에 대한 관점은 아마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진핑의 3년임의 결심과 그것을 실행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 저거는 아마 긴 안목에서 보면 그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기업가들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만은 섬이 돼 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BAT는 중국에서만 예를 들면 나머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쟁업체들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을 중국이 어떤 태도의 적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고 또 교류하면서 경쟁하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마윈의 어떤 이런 행보도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중국 경제 혹은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뭐 잠시 후에 또 중국 이야기가 네. 이어지니까요. 뭐 그 시간에 다시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이거 한번 써보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 뭐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선글라스. 저도 정프로님 라인 타서 선글라스 좀 한번 라피스 선글라스죠. 껴보려고. 네. 폰 좀 납니까? 누구 좀 닮은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약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요? 아까 그 분위기인데 약간 임자. 권력자 분위기인데 네. 자, 선글라스 자네만 믿네. 굉장히 가볍죠? 예, 가볍습니다. 네, 13g입니다. 13g. 오늘 제가 도수 맞춘 걸 못 갖고 왔는데 요런 그 뿔테도 있습니다. 뿔테. 네, 뿔테. 아침에 그 여도원에 그 쓰고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잖아. 네요. 한국 원조증 온줄 알고 트라우마가 있으셔. 여행커까지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네. 자, 하여튼 가벼운 선글라스 라피스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권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